반갑습니다. 디낙TV 낚시 공부방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뭐죠? 예, 지금부터 뱅에돔 낚시 시즌입니다. 예. 뭐 짧게는 여름, 뭐 길게 보면 가을까지 뱅에돔이 잘 나오는데, 근거리 낚시터에서 뭐 자원이 많은 뱅에돔을 낳고 싶은 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 장비엔 채비 그리고 준비물 점검까지 한번 쫙 훑어드리겠습니다. 예. 자, 뱅에돔은 자원이 많고 예. 도보권 낚시터 거제도나 울산이나 예,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도 많이 낚이고 예, 또 마리수도 풍성. 의외로 많이 낚일 때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습성에 맞는 찌, 밑밥, 미끼 이런 거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죠. 예, 뭐 감성돔 낚시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뭐 지금 봄은 감성돔도 잘 되지만 뱅에돔도 이제 시작이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뱅에돔 낚시는 근거리에서 초보자도 마리수 조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배우고 싶어 하고, 또 지금 시즌이 된 분들은 또 도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뱅에돔 낚시는 실력에 따라 조가차가 좀 많이 나요. 예, 맞습니다. 그 베테랑꾼들은 마리수를 많이 잡고 예, 초보자들은 조금 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초보자에서 베테랑까지 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감성돔 낚시나 참돔 낚시 같이 어렵지가 않고 쉽게 빨리 베테랑의 수준에 도달해서 이런 마리수 조가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게 아마 제일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사진에도 볼 수 있듯이 지금 산림마을 묵직하게 채우거나 지금 산림통 안에 10마리 이상 예. 혼자 오든 그렇죠. 조가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마리수를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뱅에돔 낚시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초보자들이 또 뱅에돔 낚시를 즐기기가 좋은 게 꼭 뜰채질이 필요 없는 씨알들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롭봉이라고 그러죠. 예, 예. 네, 그래서 준비물이 그렇게 먼 거리 원도검 갯바위 낚시 갈 때처럼 복잡하지가 않고 예. 좀 간단한 장비로 즐길 네.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낚싯대부터 알아볼까요? 예, 낚싯대는 그 감성돔하고 뭐 같은 급으로 쓰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08에서 1호 릴지 낚싯대 530 길이 네. 대를 준비하면 됩니다. 요즘은 또 5m짜리도 많이 써요. 예, 예. 뱅에돔 낚시는 좀 짧게 쓰시는 조작성이 예, 좋으니까. 그리고 릴은 이제 뭐 감성돔하고 똑같죠. 예, 조금 한 호수 정도 작다. 예, 근데 2000에서 2500번. 뭐 어종별로 릴 가지고 다니지 그렇죠. 않을까? 맞습니다. 원줄도 보통 2.5호 내. 예. 그 오래 하신 분들은 뭐 2호, 뭐 심지어는 1.75까지 맞아요. 쓰시는데 네. 입문자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입문자들은 감성돔도 하고 뱅에돔도 하고 같은 장비로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두루두루 법령으로 쓰시기에는 2.5 원줄이 좋을 것 같고요. 예, 목줄은 조금 이제 약하게 쓰시는 게, 예. 가늘게 쓰시는 게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1.25, 1.5가 기본이고, 네. 만약에 그 옆에 분은 입질을 계속 하는데 나만 입질을 안 한다라고 하면 목줄을 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 대비해서 1호까지 준비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예, 목줄 길이는 좀 길게 쓰시는 게 좋고요. 예, 바늘은 이제 뱅에돔 전용 바늘. 예, 예. 감성돔 바늘과 뱅에돔 바늘은 생긴 게 달라요. 맞습니다. 감성돔 바늘은 대부분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예, 뱅에돔 바늘은 비틀어지지 않고 똑바로 있거든요. 예, 이게 입질했을 때, 챔질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잘 걸리느냐, 예. 그런 걸 연구해서 만들어진 바늘 형태들이기 때문에 그 뱅에돔 전용 바늘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호수는 4호에서 5호 정도가 적당하고요. 예. 자, 어신찌는 조금 복잡해요. 예, 예. 예. 어신찌는 뭐 크게 두 가지 종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로찌 계열과 그다음에 무력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로찌 계열에는 투제로, 제로C, 제로알파, 제로찌가 있고요. 저무력찌에는 G2부터. 예, B, 2B 정도. 예, 그 이상은 뭐 쓸 일이 맞습니다. 잘 없죠. 예, 사실상 뱅에돔은 제로찌를 기준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제로찌만 준비하셔도 즐길 수 있고요. 예. 다음 이제 목줄찌가 또 이 상황에 따라서 뱅에돔이 많이 피어올랐을 때는 맞습니다. 뭐 막대형이나 뭐 연주찌형이나 예, 예. 형태는 별 상관없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맞습니다. 밑밥과 미끼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뱅에돔 낚시. 예, 예, 맞습니다. 그 핵심이라고 부분은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좀 더 깊게 예, 예. 짚어보기로 하고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목줄 같은 경우 예. 입질 빈도에 따라서 1호까지도 낮춰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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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때 길게 써야 돼요. 좀 1호는 사실 요즘 근거리에서도 뱅에돔이 25cm가 넘어가는 씨알들이 낚이는데 맞습니다. 드롭봉 할 때 잘못하면 25cm 넘어가는 씨알은 끊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목줄이 짧으면. 예, 한 가지 이때는 한 1호 목줄 쓸 때는 한 3.5m 정도로 조금 길게 쓰면 이 탄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럴 염려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감성 낚시에서는 거의 안 쓰는데 뱅에돔 낚시에서 반드시 필요한
또 소품이 하나 있잖아요. 예. 바로 찜엄충 고무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특히 기능성이 있는 찜엄충 고무를 많이 쓰고 예. 그 자리에 대신 탐색형 수증지라고 하죠. 예. 그걸로 찜엄충 고무의 기능과 그 수증지의 이제, 기능을 예, 같이 하는 고정핀으로 맞습니다. 고정시켜서 예. 그렇게도 사용하죠. 예, 그리고 큰 차이는 뱅에돔 낚시는 직결을 한다는 것, 그리고 감성돔 낚시는 도래를 쓴다는 것. 돌의 무게 자체도 맞습니다. 영향을 미칠 예, 수 있기 영향을 때문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채비의 예민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직결을 하고 또 직결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찜엄충 고무가 반드시 맞습니다. 필요한 거죠. 예.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밑밥 이야기 해볼까요? 예. 자, 말씀해 주시죠. 예, 뱅에돔용 밑밥은 뭐 두 가지로 만듭니다. 빵가루와 그리고 뱅에돔 전용 집여제. 예. 또 뱅에돔 집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비중이 가벼워서 이제 천천히 넓게 퍼지면서 가라앉는 특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크릴을 섞어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워낙 잡어서가 갈수록 심해지다 보니까 크릴은 요즘은 거의 안 쓰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근거리 낚시터에서 뱅에돔 낚시는 상층으로 띄워서 낚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밑밥을 가볍게 쓴다라고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어제와 빵가루를 어떻게 섞어야 되느냐? 우선은 미리 만들어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감성돔 밑밥 같은 경우는 보통 낚시점에서 미리 이렇게 배합해서 가는 경우가 많지만 뱅에돔은 현장에서 상황을 봐서 현장에서 만들어 쓰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빵가루를 밑밥으로 쓰기 때문에 빵가루를 물에 반죽하고 나서 한 2시간 이상 지나면은 이게 밑밥으로서의 맞습니다. 기능성이 좀 떨어져요. 맞습니다. 물속에서 확산이 잘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떡이 져가지고 뭉쳐서 가라앉아 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질퍽해지거나 뭐 퍽퍽하거나. 예, 그래서 한 2시간에 한 번 정도, 2시간 정도 쓸 양만큼, 그러니까 뭐 집어제 한 봉에 맞습니다. 그 빵가루 한 봉 정도만 이제 번죽해서 쓰다가 다 써갈 때쯤 새로 봉투를 뜯어가지고 예. 또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 밑밥 사용의 어떤 주의점이 있습니다. 네. 그 비율은 1대1 아니면 2대1. 그러니까 빵가루 2봉에 집어제 하나를 섞거나 아니면 1대1로 섞는 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빵가루만 쓰기도 해요. 동양 같은 네, 맞습니다. 경우는. 빵가루만 네.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 네, 물색이 맑을 때, 단. 예. 이 집어제가 필요 없이 빵가루만 쓸 때는 예. 물색이 맑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빵가루는 사실 그 시각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고요. 집어제는 후각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색이 아주 맑을 때는 시각만으로도 집어가 되니까 집어제를 안 섞어도 되는데 일반적인 그 남해 동부 이 정도 권에서는 집어제 없이는 좀 빵가루만 쓰기에는 물색이 탁한 경우가 많죠. 예. 배합할 때 주의할 점은 물의 양을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많이 부어버리면 질퍽해지고 나면은 뭐 여분의 빵가루가 많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밑밥을 못 쓰게 되버리는 그렇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 붓는 양을 조금씩 조절해서 차츰차츰 점도를 맞추어서 딱 던지기 좋을 만큼의 점도를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집에서 수제잎이 만들 때 같이 예. 그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물 양을 조절해 가면서. 예,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수제비 안 만들어 보시면 모르겠구나. 네, 저도 수제비는 안 만들어봤지만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물을 부어버리면 네. 너무 질퍽해지겠죠. 그래서 두레박에 물 떠서 예. 이렇게 조금씩 부어가면서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미끼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미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사진 같은 경우가 미끼용으로 쓰는 미끼용으로 쓰는 빵가루에 지금 물을 부어서 배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집어제도 같이 섞어주죠 보통. 예, 쓰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아예 미끼용으로만 나온 그런 네. 제품들이 있어서 거기에는 물만 섞어도 되는 제품들이 그렇겠죠. 출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점도가 어느 정도인지 뭐 말씀하신 수제비용 점도 정도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느끼기에도. 그래서 이게 네. 이제 한번 반죽을 해놓고 예.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반죽을 할 때 꾹꾹 눌러서 이게 찰기가 생기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바로바로 떼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그래서 약간 무른 느낌 예. 수제비보다는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물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불려나가는 게 입질을 유도하는 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제 미끼를 만들었어요. 그럼 예. 바늘에 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다는 법 한번 설명해 예, 주세요. 뭐 콩알 정도 크기로 떼어내신 다음에 네. 그래서 손으로 눌러서 납작하게 먼저 만들고 그 가운데다가 바늘을 넣고 반으로 접으면 되겠죠. 감싸죠. 감싸서 끝을 꾹꾹 눌러서 조금 더 둥글게 말아주시면 됩니다. 동글동글하게. 크기는 새끼 손톱 정도 크기가 적당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뱅에돔 낚시 같은 경우는 윗밥 주걱도 맞습니다. 또 이 감성돔하고 좀 달라요. 예. 왜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뱅에돔 낚시에서 밑밥을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자주 조금씩 뿌리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컵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멀리 투척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렇게
이 뭐라고 좀 그럽니까? 길죠. 예, 길이가 예. 좀 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던지다 보면 이 빵가루의 성분 때문에 들러붙는 경우가 많기 예. 때문에 수시로 씻어서 담을 수 있는 이런 주걱 홀더 예. 또 뭐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밑밥 뿌리기 예, 불편해서.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뱅에돔 낚시용 밑밥 죽은 길이가 좀 길다고 했는데 이 긴 이유가 이 낚시를 하면서 제자리에 서서 이렇게 자주 뿌려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지 않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어떤 용도도 있습니다. 따라서 네. 감성돔용 밑밥 주걱 있는데 뱅에돔용 또 사야 돼 이러시는 분들은 예 사야 됩니다. 예, 불편하지 않게 멀리 던지기 위해서는 예, 그래서 계속 밑밥질 하려면은 자 네. 이제 기본 채비에 대해서 예, 채비도를 지금 뭐 주요 소품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렸고 네. 채비도 보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예, 해볼게요. 예, 낚싯대는 0.8에서 1호대, 이로. 원줄은 2에서 2.5호, 네. 찌는 제로 계열찌 또는 저부력찌, 예. 그리고 탐색형 수중찌나 기능성 기능성 찌거무, 예. 그리고 직결을 하시고, 직결하고. 그리고 밑에는 뱅에돔의 활성도가 높아서 2m 이상 상층에서 입질할 때는 막대형 목줄찌, 뭐 연주찌도 예, 또는 연주찌. 지금 목줄찌죠. 예. 예, 지금 채비도에는 연주찌입니다. 네. 예, 연주찌를 달아서 그 연주찌 위치는 바꿀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뱅에돔이 1m까지 뜨면은 목줄이 내게 4m라도 연주찌를 바늘에서부터 1m 정도 위치에다가 옮겨 놓으면은 이 상층 뱅에돔을 이렇게 낚을 수 있게 되죠. 예, 맞습니다. 자, 뱅에돔 낚시용 찌가 이제 제로를 기준으로 사용을 네. 하는데 찌가 종류가 다양한데 어떻게 쓰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날씨 파도가 높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럴수록 약간 그 비나 이비찌를 쓰셔가지고 밑채비에 침력을 좀 달아주시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입질이 약을수록 더 낮은 부력으로 네. 사용하시는 게 제로 계열, 예, 투제로까지 그렇죠.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선택을 기준을 삼으시면은 큰 무리 없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뱅에돔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사실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25cm 넘는 뱅에돔 구경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20cm는 다 넘고 25cm, 30cm도 넘보는 그런 씨알들이 많이 낚이고 있어서 낚시하는 재미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된 연구인지 자원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낚이는 데서는 계속 낚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복된 대상어, 뱅에돔. 네. 낚시- 착한 대상어. 네, 착한 대상어. 이렇게 착한 대상어 없습니다. 자원도 안 줄어들어. 씨알은 커져. 자, 이렇게 재미있는 뱅에돔 낚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초보자 분들의 입장에서 장비와 채비 그리고 밑밥, 미끼까지 쭉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배운 내용 꼭 참고하셔서 현장에 가셔서 가까운 방파제도 좋습니다.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갯바위도 좋습니다. 조금 떨어진 섬갯바위는 더더욱이 좋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작된 뱅에돔 손맛 꼭 보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디낙TV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